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소련 측의 기술적 지도와 일본인의 유형을 전제로 전개된 조선인 직원의 기술 습득과 사회주의적 교화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및 남한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자재 조달을 해야만 했던 북한 철도에서 전개된 철도 시설의 정비와 차량 수리 재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기반에 대해 살펴보면 식민지계에는 기관차와 객차, 기계류는 일본 등에서 조달하고 연료인 석탄도 완전 작업할 수 없어서 만주와 규슈에서 조달했습니다. 철도 내부에서는 서울철도 공장이 기계류나 교량 등을 제작하고 있었으며 자재 조달도 서울의 본국 자재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해방 후 북한에서 모든 자재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전투지가 되어버린 청진, 남양, 나진 등의 함북 지구에서는 복구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그 중에서 터널, 교량의 응급복구는 많은 직원과 자재가 투하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철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레일이나 침목의 교환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재 부족으로 인해 1946년 중에는 보선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47년이 되어 드디어 본격화되었고 그 규모는 1948년에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평원선은 동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로 용량의 부족으로 인해 물자 수정의 병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국후 교통성은 1948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37kg의 경량 레일을 43kg의 중량 레일로 교환하고 또 자가를 복충해 그 수송력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개천선과 강계선의 개량 사업이 결정되어 1948년 4월 중순부터 표준궤로의 개궤 공사를 개시했습니다. 강계선과 개천선은 각각 1949년 9월과 12월에 완공되어 선로 용량 강화로 화물송 시간의 단축이 실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차 운행의 연료가 되는 석탄의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굴된 탄질도 나빴습니다. 연료탄 공급은 1943년 전 조선 270만 7천 톤에서 1946년 북한 60만 900톤으로 급감했습니다. 따라서 수송난이 발생하자 정지귀환권은 안주탄광에 60명을 선발하여 제1차 채탄 돌격대를 파견하고 그 외에도 석탄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채탄 돌격대는 제2차, 3차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북한 철도는 탄광선으로 1945년에서 1946년 10월까지 25km로 구성된 덕천선 연장과 1949년 4월에서 1950년 5월까지 sak도에서 철도로 전환하는 등 총 17.8km의 고원 탄광선 부설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1947년 북한 철도의 연료 소비는 103만 5천 톤으로 늘었고 1946년에는 133만 3천 톤으로 계획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북한의 풍부한 전력을 이용한 철도 전기화도 도모되었습니다. 식민지기부터 전기화되고 있던 금강산 전철의 116.6km에 달하는 철원 내군간 구간이 1931년 7월에 53.9km에 달하는 경의선의 고산 복개간 구간은 1944년 4월에 응급복구가 실시된 한편 산악기관의 주요 노선에 대해서 새로운 전화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1948년 10월에는 만포선 27.3 계곡 호인간과 평원선인 50.7km 양덕 천선 간의 철도 전화가 제5차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공사장마다 청년 돌격대가 배치되어 3개월 단기간에 완공을 보고 열차 운행 능력은 종전에 비해 2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로 상태는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주행 가능한 노선 3,834km 중 64.8%는 열차 운행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되어 총 연장의 35.2km에서만 정상적인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친목도 부족해 1949년 7월 20일 시점에 임업국은 계획상 145만 전 중 20.7%, 즉 50만 개밖에 철도에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레일과 자갈의 교환율은 이보다 높았으나 각각 67.9%, 64.3%에 불과했습니다. 그 때문에 교통성은 임업국에 철도 전문 기사를 파견해 목재 운반용 지선의 건설을 서두르게 하는 동시에 목재 운반용 로프웨이를 건설하기 위해 1만 3,000m의 와이어 로프를 인도함으로써 매월 30만 개 이상을 공급하도록 임업국에 요청했습니다. 해방 후의 복구 작업은 철도 차량에 대해서도 행해졌습니다. 식민지기 북한에서는 겸이포 공장이 1904년에 설립되어 1911년에 평양으로 이전되어 평양공장이 되었고 1930년에는 함경선의 전통에 따라 청진 공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전시하에서는 차량의 수선의 요청이 커졌기 때문에 1942년에 원산공장, 1944년에 해주공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외에 만철의 관할 하에서 낮은 철도 공장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공장의 계획 수선 능력은 기관차 723량, 객차 1,700량, 화차 6,000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선 능력은 해방 후에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 측의 제반, 주물, 선방과 같은 수선 작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았고 심지어 다양한 수선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식민지기 차량 수선 체계에서는 당시 경성공장으로 불렸던 서울공장이 중규모 수선과 대규모 수선을 하고 지방의 철도공장은 소규모 수선을 담당했기 때문에 공장 간에도 기술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의 여러 공장에서는 각종 부품의 자가 제작을 도모하면서 대중적인 동원운동을 전개하여 기술과 시설의 부족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공장에서는 1946년 2월 7일 3.1 인민봉기기념 생산 돌격 운동을 전개해 노동시간 2시간 연장, 출근율 향상, 철도 차량 일량당 제장 일수 단축, 필요 인원의 감축을 꾀했습니다. 1946년 3월 30일에 5.1절 기념 생산 돌격 운동을 전개할 때에는 노동시간의 연장을 피해 단위 시간 내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기본 생산 부문뿐 아니라 보조 부문과 사무계통 등에서 생산 돌격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1946년 말에 연말 생산 경쟁 운동을 전개해 1946년 말까지 기관차 190량, 객차 326량, 화차 1546량을 수선했습니다. 이런 대중적 동원운동이 다른 철도 공장에서도 실시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량 수선은 철도 공장뿐 아니라 기관구와 검차구에서도 실시되었습니다. 1946년 2월 평양에서 제1차 전국 기관구장 검차구장 회의가 개최되어 철도 공장에만 차량 수선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기관구, 검차구 등에서도 파괴된 차량을 스스로 복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조직의 지도하에 각 철도 사무소를 단위로 20명에서 30명의 전문 차량 복구대가 조직되어
전용 수선 차량을 타고 철도 연선을 순회하면서 파괴된 차량을 복구 정비했습니다. 각 기관구나 검차구에서는 돌격반이 조직되어 부속품의 재생과 신작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진기관구의 전기 석탄 적지기, 삼봉기관구와 원산검차구의 직류 전기 용접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의 기술력을 살려 필요한 기계나 설비를 스스로 제작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당초 기관구에서는 기관차의 운전을 중시했기 때문에 소규모 수선을 미루거나 기관차의 사용 한도를 위반하여 기관차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946년부터 1947년에 걸쳐 철도 공장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차량 수선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각종 부품이 자가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소규모 수선은 주로 기관구와 검차구에서 이루어졌고 철도 공장에서는 대규모 수선과 중규모 수선에 특화하는 차량 수선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방 기관차의 수선 능력을 보면 그 중심이 북한의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원산과 청진에 있었기 때문에 서부 지역의 수선 능력은 낮았습니다. 따라서 1948년부터 4년간 평양철도공장을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철도공장은 1949년 3월 건평 2,500여 평방미터의 주물 직장을 완공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건평 5,500여 평방미터의 객차 직장을 완공하는 등 1950년 6월까지 공장 확장 공사의 90% 이상의 수행을 보였습니다. 또한 원산 공장에서도 1949년 5월 기관차 직장 건설을 완성하고 12월에는 객차 직장을 완성하여 1950년 6월까지 공장 건설 계획의 70%를 달성했습니다. 청진철도 공장에 대해서도 전문 부속품의 생산을 위해 1949년 말까지 단야 직장과 기관차 직장의 증설 공사와 강판 확장 신축 공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공사가 완성될 경우 평양 철도 공장의 수선 능력은 약 6배가 되고 원산 공장의 객차 수선 능력은 약 4배로 강화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북한 철도의 1949년 7월 1일자의 차량 수선 상태를 보면 운행 가능한 기관차는 481량으로 전 기관차 954량 중 50.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수리 작업이 복잡한 기관차의 경우 자재와 기술의 부족으로 적절한 수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완전히 사용 불능이 된 기관차도 전체의 34.6%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수송력 발휘에 애로가 된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기관차에 비해 객차와 화차는 수선 작업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운행 가능 차량 수의 비율이 높여져 전 객차의 1,100량의 79.4%, 전 화차의 16,147량의 85.3%를 기록했습니다. 차량 수를 보면 해방 시점에서 1949년 7월에 걸쳐 기관차 177량, 차량 138량, 화차 9,043량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극히 일부가 북한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대부분은 소련의 원조에 의한 것입니다. 북한 철도의 복구와 재편은 소련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차의 절반이 운영 불가능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철도 차량에 관한 물적 원조와 기술 지도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불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철도에서 전개된 철도 시설의 복구, 철도 자재 및 연료 등의 조달, 그리고 차량 수송 방식의 변경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수송 동향을 검토하면서 인민경제개혁이 시행되는 가운데 사회주의적 철도 수송 방식이 정착하는 과정을 검토하겠습니다.